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 7월 14일 두 번째 방송을 전해드립니다. 오전 일찍에는 속보로 리플의 승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일부 SEC 승리도 있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현재 암호화폐 마켓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에서의 XRP 거래가 미등록 증권이냐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승리는 결국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승리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미국 내에서 XRP를 상장 폐지했었던 거래소들이 다시금 재상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이른 오전 재상장을 완료해서 현재 네 번째 XRP가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소송 이전의 원래 자리였던 2위 자리를 재탈환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보는데요. 상대 강도 지수를 보시면 오늘 RSI가 97.8까지 찍혀 있습니다. 이 시점 리플 XRP의 가격이 약 0.88달러였습니다. 이 이상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힘을 모아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강력한 모멘텀을 필요로 하는데요. 0.88달러 이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흥미로운 호재들이 계속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관련 호재들이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리플 관련한 좋은 소식들이 이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지만 소송으로 인해서 XRP 가격에는 반영이 거의 안 되었다면, 앞으로는 영향력의 정도가 저마다 다르겠지만 가령 CBDC 관련된 부분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등 리플 기술 등의 발전, EDXM 등 기관 중심의 거래소 내에 상장됨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다른 나라와의 파트너십 문제나 송금 결제 서비스 등등의 호재들도 분명히 가격에는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약식 판결에서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사항들이 어떻게 판결이 되는지 여부, 또 리플의 기업 공개나 혹은 스위프트와의 경쟁에서 리플이 얼마나 마켓 지배력을 확장하는지,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화와 그리고 또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스탠스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코인베이스도 이번 리플 XRP 승소에 덩달아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코인베이스 주가는 약 25% 정도 폭등해서 107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XRP 승소의 가장 큰 수혜는 아마도 리플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와 그리고 SEC에게 미등록 증권으로 저격당했던 알트코인들일 텐데요.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제쳐두고서라도 현재 SEC와 소송전에 있어서 상당한 자신감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해서 SEC와 그리고 코인베이스 첫 심리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SEC가 향후 전략을 이번 리플 소송의 영향을 받아서 미등록 증권 거래보다도 코인베이스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 그 자체를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각종 서비스가 투자 계약의 구성을 이룬다는 측면으로 공략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SEC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리플의 특정 상황에서 증권법을 위반해 투자계약 형태로 XRP를 제공하고 판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법원은 하위 테스트가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에 적용 가능하다는 SEC의 의견에도 동의했다. 또한 법원은 리플이 주장하는 투자계약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양한 유형 및 무형 자산이 투자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는 형식으로 해당 판결이 SEC의 승소인약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트윗 사용자는 강력한 정보기관이라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리플 법률 고문은 오늘 SEC에서 나온 한심한 성명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통해서 트윗 사용자의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SEC가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토레스 판사가 이야기한 리플이 기관에게 직접 판매한 XRP는 미등록 증권 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일 텐데요.
토레시 판사의 해당 판결을 이 뉴스 헤드라인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래소 내의 거래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나 VC 등 기관 투자자 그리고 프로젝트에는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리플의 입장에서도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ODA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ODA 서비스를 기관들이 사용하는 이유가 리플의 더 빠른 송금 결제 서비스 기술 때문인데요. XRP 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결론이 난 것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토레시 판사가 어떤 논리에 입각해서 판결했는지 좀 더 변호사분들의 해석을 모니터링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ODA 서비스는 리플의 중요한 펀더멘탈을 구성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분명히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ODA 서비스에 의한 XRP 거래가 증권거래라고 해서 기관들이 더 이상 ODA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레시 판사의 판결은 상황에 따라서 토큰의 거래가 미등록 증권 거래냐 아니냐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증권 거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위 테스트에 입각해서 분석이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업계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하위 테스트에 입각해서 증권 거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법적인 조치와 동시에 각 회사마다 법률가의 전문성이 더 중요해진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